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의 저자 이지연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저자 특강이라는 걸 코로나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면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도 제약이 있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달이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 꼭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진 않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말씀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굉장히 빨라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이해 쉽도록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을 통해서는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재밌게 여러분들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렸으면 합니다. 네. 이 책의 앞면에 보면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오히려 인간 이지연이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18강으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호 설명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인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표지와 같은 첫 화면이죠. 네, 저는 퍼스널 브랜드가 2개가 있어요. 현재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퍼스널 브랜드는 이지 커넥터입니다. 제 이름이 이지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지 쉽게 연결하다. 이지 커넥터, 이지연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베트남을 쉽게 연결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 드리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화면은 많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죠. 기업의 사명, 그리고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사업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의 이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활동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도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장의 도표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흔들리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 한 장의 도표가 내 손에 있게 된 순간, 저는 오롯이 제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자인 코칭이나 강의 등에서 이 한 장의 도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이번에 18개 강좌에서 이 도표를 계속 접하면서 아마 이 수업을 다 끝나게 될 무렵에는 여러분만의 이 한 장의 나침판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좀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원석을 보석으로 세공해서 삶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삶의 변화에 기여를 하고 싶고 이것이 사람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살아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내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든 펄이라고 하죠. 숨어있는 진주. 누구나 다 자기가 진주이자 보석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가진 가치와 강점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걸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왕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비즈니스로 해서 그 영향력을 좀 더 세상에 넓게 펼칠 수 있도록 돕고자 비즈니스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발굴해주는 그런 코치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5년 이내에 물론 국내도 포함이 되지만 요즘과 같이 글로벌로 연결되는 시대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100명, 곧 100개의 기업을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데요. TIP, 이게 바로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T는 트러스트, I는 인스퍼레이션, P는 패션인데요. 모든 기업에서 트러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신뢰가 없다면 함께 일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물론 신뢰는 타인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영감,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발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10시간을 열심히 일만 하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떠오르는 그 영감 자체가 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 디자인에서 인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감을 줬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 영감을 줄 때 그때 굉장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희열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P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P는 행동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죠. 그 에너지 자체가 P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TIP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션을 이루고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의 사업 영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자인 소셜 클럽이라는 학습 성장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좀 더 오래 일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에서도 소개가 돼 있긴 한데 2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랜 경험과 시간이 지나고 또 직위도 올라가면서 사고방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변하더라고요. 가치관이 변했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정년까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곳도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기가 없거나 또는 단기적인 그런 수익적인 측면 때문에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뭔가 하나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당장에는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꾸준하게 어떤 곳에 안정적인 수익이 일단은 창출되는 곳에 발을 담궈 놓고 있으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좀 애자일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 무대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자인 소셜 클럽을 운영해서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위한 CEO, 1대1 코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CJ에서 15년 동안 거의 글로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베트남과 중국, 동남아 시장을 메인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디자인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18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탄탄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한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18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의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거는 비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만의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이런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과 저도 가까워지고 뭔가 좀 유대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첫 번째 강의는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책 내용이 제목이 베트남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베트남으로 연결을 시켰는지,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상상력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글로벌 무대와 쉽게 연결되는 시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활동을 할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활동을 하고 꿈을 크고 비전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무대로 나갈 때 가장 빠르게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3강은 이 전체 강의의 맥락인 비즈니스 디자인의 구성 요소와 그 방법을 앞으로 14개 사례에서 뽑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강부터 17강까지 디자인의 14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18강에서는 여러분만의 이런 비즈니스 설계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강이 시작됩니다. 비화, 비하인드 스토리. 맞죠? 네, 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 이 책을 여러분들이 2020년 3월에 만났어야 했어요. 하지만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죠. 코로나의 영향을 다들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 책의 집필이 작년 이맘때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출간이 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베트남과의 하늘길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 출판사에서는 마켓 상황을 고려해서 6, 7월로 연기를 요청을 했고 저 역시 동의를 했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 7월 역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다시 연말로 이게 미뤄졌고 연말이 되니까 역시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이걸 더 미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출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그래도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상황에 적응이 됐고 경제적으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고 특히나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이 책을 읽고 베트남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베트남 비즈니스 트립이었어요. 네. 그래서 구성 자체도 베트남을 여행하듯이 느낄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경험 키워드를 보시면 호치민을 여행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길이 막힌 상황의 트립이라는 제목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어요. 이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업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래는 이 책의 내용 자체는 베트남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7개 키워드를 뽑고 완료를 해보니까 스스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베트남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해서 현지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 어떠한 브랜드가 성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참고 자료를 보면 거의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야기 또는 외국계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야기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문화와 관계, 그런 정치, 네트워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베트남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거죠. 베트남에서 외국인인 한국인이나 다른 서양의 선진국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라이프 스타일만 쓰려고 하다가 거기에 추가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베트남에서 성공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제가 CJ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베트남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대기업과 협업을 했고 거의 10주 동안 베트남 가서 그 회사의 사무실을 한 곳을 차지해서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CEO가 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의 멘토처럼 멘토와 멘티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이런 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그분이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시작으로 그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빈그룹이나 뭐 마산이라든지 비나밀크 이런 큰 회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회사들을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독자들께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한 신분으로 연락을 하니까 이분이 제 연락을 받질 않는 거예요. 한 3번이나 연락을 보냈는데 분명히 읽었는데 답장을 하질 않더라고요.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본부장이 저와는 거의 이제 솔메이트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무엇보다도 그 본부장 역시 그 CEO와 너무 가깝게 일을 하고 있어서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당장에는 아마 답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방향을 돌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대기업들은 사실 1975년도에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로 통일을 하고 거의 국영기업 중심으로 국가주도를 성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창업 스토리라든지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리니까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고 그들의 창업 스토리가 저를 굉장히 가슴 뛰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 뛰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 독자 여러분도 가슴 뛰면서 이 글을 읽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이 출간될 때까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인터뷰 대상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다른 강좌에서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게 의미와 재미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지막 멘트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디자이너와 함께 의미와 재미 발견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먼 행값라이